농업회사법인 온스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여기는 이제 허니슨 꿀벌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이기도 하지만 주로 벌들을 키우는 그런 농장이어서 또 다른 이름은 이제 허니슨 꿀벌 농장이라고 하는데, 그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몬 대표라고 합니다. 요 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기초자치단체, 고양시 같은 시 정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시 정책을 만들다가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몇 년 하다가 보니까 어깨가 망가졌는데, 사람들 만나고 이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어깨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자다가 여기가 아프면 악 소리 내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데다가 잠을 못 자니까 그걸 한 2년, 3년 겪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가 나한테 아주 숙제였어요. 그러다 일산병원을 한 2년 넘게 다녔는데 고치질 못하고, 일산병원에서 나한테 아주 효능이 좋은 약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였냐면 그게 봉독주사였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돈 내고 맞을 이유가 없잖아. 주변에 벌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내가 시 정책 만들고 있는 곳에 가서 거기 공무원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벌침 놓는 할아버지를 한번 소개받아서 거기서 벌침을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종합검진을 받게 돼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나 어깨 아팠었는데 엄청 스트레스였다고 좀 전에 얘기했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까먹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어깨 좀 엑스레이 찍어봐달라 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왜 찍어달라고 했느냐라고 거꾸로 이제 물어봐서 어깨가 문제가 있었다 그랬더니 지금 하나도 문제가 없다. 100%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양의학에서도 한의학에서도 못 고치는 거를 벌침으로 고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벌 공부를 내가 하기 시작했어요. 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벌이 생산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 몸에 좋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꿀, 그러니까 면역력에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벌침도 사람 몸에 좋죠. 벌들이 생산하는 프로폴리스는 지금 당뇨병을 고칠 수 있다고 동물 실험까지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당뇨병을 고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폴리스로. 그러니까 벌이 생산하는 건 사람 몸에 너무나 좋은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되는 거고, 정말 사람 몸에 이롭지 않은 게 없는 데다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벌이 전 세계에 지금 화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재작년은 꿀이 생산이 안 됐고, 작년부터는, 올해부터는 벌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이제 없어지는 문제가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은 이게 이제 심각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직업으로 이거를 선택해야겠다. 한 이틀 고민하고 다른 동네에서 시 정책 만드는 일을 바로 그냥 그만두고 이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거의 한 10년 정도 벌써 그렇게 됐죠. 처음에는 물론 이제 한 통으로 시작했어요. 한 통으로 시작했다가 한 2년쯤 지나서 한 200통이 됐죠. 세계적으로 벌들에 관한 문제가 화두일 때 나도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때마침 그렇게 그때였더라고. 한 통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금 늘려가고 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늘어나죠. 200통 정도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취미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잠깐 고민했어요. 이걸 직업으로 삼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 길이 그냥 내 길인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나는 벌침으로 내 몸을 고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나라 연령 인구 자체가 고령화돼 가고 있는, 그 다음에 인구는 잘 안 태어나고 있고, 그럼 즉 고령화 된다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건강에 신경 쓴 그런 상황인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이제 유행을 해버리고 있잖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건강이잖아요. 면역력이고. 면역력에 사실은 벌이 생산한 벌침, 꿀, 뭐 이런 거 천연 항생제거든요. 처음에 벌통을 어디서 사온 게 아니라 이제 벌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군대를 가면 안 보이던 군인들이 길거리에 다 군인들만 보여 또. 근데 내가 이제 벌에 관심을 갖고 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안 보이던 벌이 차 갖고 돌아다니는 나무 위에 한 뭉치가 이렇게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걸 다른 분의 도움을 얻어서 그거를 종이 박스에 받아가지고 여기로 갖고 왔죠.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획이에요. 산 게 아니고 벌에 관심을 가졌더니 길거리에 그냥 벌이 있는 게 보여서 그거를 받아서 온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벌을 키우라는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이 장소는 사실은 연고가 있는 장소고, 여기서 내가 이제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연고가 있는 장소니까 여기를 그냥 여기서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여기는, 이 주변은 이 킨텍스 벌판이잖아요. 산도 없고, 사실은 내가 여기서 벌을 처음 시작할 때
다른 그 멘토 벌꾼들께서 뭐라 그랬냐면, 넌 초짜니까 거기는 벌 안 되는 곳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꿀을 딸 생각으로 벌을 시작했던 건 아니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꿀이 어떠냐면, 항산화 성분이 우리나라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항산화 성분이 높은 꿀이 이 지역에서 나오는 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선택했던 장소가 너무 좋은 장소였던 거죠, 지금. 여기 지금 한강 너머가 전 세계 생태적으로 이제 인정해주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어요. 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꿀이 나오는 곳이 됐어요. 각 시군에서도 벌 교육을 되게 많이 시켜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서도 벌꾼들은 보통 이제 그 산이나 농촌에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도심양봉이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대 중반부터. 즉 도시 안에서도 벌을 시작하는, 서울에서는 이미 도시 양봉이 너무나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산과 농촌에서만 한다는 것보다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하루 일과는 벌꾼은 도대체 이놈의 벌일이라는 건 끝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 직업으로서 벌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벌이 꿀을 따오면 사람은 꿀만 뺏으면 된다고, 가장 큰 오해죠. 그거는 사실은 벌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하나서부터 10가지를 몽땅 다 인간이 관여를 해주면 벌일을 할 수가 없어요. 벌이 꿀을 따오는 것, 여왕벌이 알을 낳는 것만 벌이 하는 거고, 그 벌이 중요한 꿀을 따오고 많이 따오고 벌이 잘 번식하게 하려면 인간이 끊임없이 관여를 해줘야 돼요. 벌은 끊임없이 관리할 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없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거의 쉬지 못해요. 전 세계에서 직업군 중에 우리나라에서 벌꾼이라는 직업군이 군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고 전 세계 1위예요, 밀집도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이 드신 분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직업 벌꾼의 평균 연령이 70대였어요. 70살이었어.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분이 90이 넘으신 분도 계셨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도심양봉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확산되고 나서부터는 우리나라 벌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벌꿀을 생산하는 것만 소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꿀을 가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벌을 이제 교육하는 것도 직업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벌을 보호하자, 벌을 살리는 게, 영어로 하면 save the bees, save the earth,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화두예요, 진짜로. 벌을 구하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교육하는 것도 직업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오히려 벌을 교육하는 것 자체를, 강의하는 것 자체를 직업으로 하기는 어렵지. 그래서 지금은 벌을 키우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젊으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일산 신도시에 있는 우리 이 벌터에도 보면 나 빼고는 30대, 20대가 우리 직원분들이에요. 실제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은퇴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여기 교육으로 와요, 직업으로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나한테 이제 강의를 좀 해주세요. 벌이 화두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에 강의를 나가면 고등학생들이 뭘 물어보는지 알아요? 벌 키우면 1년에 뭐 얼마나 벌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예전에는 벌꾼이라는 게 직업으로서의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TV나 이런 데서 그 서민갑부 뭐 이런 데서 보면 벌꾼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직업으로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면 그건 다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나오면 벌꾼들이 1년에 몇 억씩 막 번다고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고등학생 애들이 그걸 본 거지.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강의를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진짜 1년에 몇 억 벌어요? 그게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내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벌꾼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벌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벌이 생산한 그 벌꿀, 벌침,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 이런 것들이 사람 몸에 얼마나 좋은지 이로운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고등학생들은 뭘 생각하냐면, 야, 내가 저거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니까. 점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갖는 직업군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로 많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서울에는 이미 30대가 주계층이에요, 벌꾼들의. 벌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 일부 계층은 뭐냐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하세요, 실제로. 왜냐면 벌침의 가장 대표 제1 효능이 뭐냐면 항암이에요. 항암, 항염증, 항세균, 항곰팡이. 그러니까 몸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게 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몸에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기도 해요. 시장성은
내 생각에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벌이 사라지니까 벌 파는 것 자체도 이제 소득에 도움이 돼 버리게 됐어요. 지금은 아예 벌 자체의 가격이 비싸져 버려 가지고 벌이 많이 죽어나가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벌 교육시키는 것도 하나의 직업군이 돼 버리고, 그 다음에 벌을 키우니까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탕 대체물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사람 몸에 좋은 건 꿀이에요. 그러면 꿀과 음식을 결합시킨 가공, 이쪽 분야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벌을 직업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고, 또 전도가 있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벌이 건강해주는 것만 제대로 연구가 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나오는 꿀이 음식이 아니라 거기는 의약품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면 사실은 벌이 생산한 모든 것들은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금 더 이 벌을 중요시 해준다면 직업으로서는 상당한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나만의 고집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 안 맞는다기보다는 이런 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벌을 돈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벌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물 함부로 죽이는 건 자연을 망치는 거나 난 똑같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거는 되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벌을 돈으로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벌 뚜껑을 열고 닫을 때 벌통 가변에 벌들이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를 만약에 벌을 좋아하거나 벌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걔들을 몰아내고 뚜껑을 닫겠죠. 근데 벌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죽는 거 아무 상관없이 콱 눌러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벌이 한 3층 4층 눌려서 죽어 있어. 무슨 얘기냐면, 벌을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외에는 사실은 벌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벌을 열심히 하면 적어도 실제 다 그렇진 않아요. 돈이 되기도 해요. 이거를 뭐 시작해서 뭐 후회했거나 그러는 건 없고, 내 몸이 건강해지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고 일찍 죽지 않고 암에 걸릴 확률이 적은 직업군을 조사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벌꾼이었어요. 벌꾼은 암도 잘 안 걸리고 일찍 죽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통계에 어느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벌꾼의 70%는 염증이나 통증 종류의 병이 없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벌꾼들은 매일 벌에 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많이 좋은 거죠. 몸에 염증 세균이 잘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벌침 때문에, 벌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벌꾼으로 시작을 해서 2년, 3년 안에 그만두시는 분들의 99%는 어떤 분들이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벌이 꿀을 채취해오면 그 꿀만 뺏어서 팔면 된다고 쉽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만둬요. 만약에 무엇이든, 이게 벌꾼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시작하려면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벌꾼을 시작하려면, 벌꾼을 직업으로서 가지려면, 벌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1년 정도만이라도 배우고 공부하고 하면 그렇게 쉽게 그만두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거는 사실은 못 팔려도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건강하게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만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한 2년, 3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대부분 돈이 급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나 아니면 실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얼마 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이 금방 그만두세요. 한 1년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이 안 되거든. 약간의 돈이 되기 시작하는 게 제가 보기엔 3년은 넘어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벌꾼 세계는 보통 초보자라고 하면 3년을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3년은 봄, 여름, 가을을 3번쯤은 겪어봐야 벌의 질병, 벌의 생리, 벌의 시스템, 그 다음에 벌이 생산하는 꿀을 파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한 3년은 경험해야,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3년 정도인데, 쉽게 생각했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2, 3년 전에 그만두죠.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시작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